안녕하십니까, 이표더입니다. 저희가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쓰고 있는 빅데이터들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데이터들은 경제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자본시장 측면에서 마찬가지였는데,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네거티브하다, 즉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상당한 큰 투자의 기회를 알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요. BofA 메릴 린치가 글로벌 메이저 기관 투자가들한테, 특히나 경제 전문가들한테 서베이, 즉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해봤는데, 이쪽에 있으면 스트롱 이코노미에 해당되고요, 이쪽에 있으면 네거티브한 이코노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리만 수준과 그 이전에 닷컴 버블 터졌을 때 수준만큼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사야 될지 혹은 팔아야 될지 정말 헷갈리는 구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경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는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금융시장 환경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이제 버블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3년차인데 이제 재집권을 위한 액션을 시작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짚어보게 될 것 같고요. 자산 가격 측면에서는 2022년에 폭락한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장 좋아 보이는 자산과 가장 부정적인 자산들의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2023년에 전체 시각을 좀 조망할 수 있는 어떤 단기적인 프레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산가격, 자본시장,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꺼번에 잘 녹여서 결론은 저희는 일단 불황을 매수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비관론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이후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경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경제에는 세 가지 크게 이제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불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위험보다는 지금 정치적인 배경과 그리고 금융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버블이라고 느끼고 있는, 자산 가격의 버블이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그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집권 1년차, 2년차, 3년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균 수익률은 회색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을 하지 못하고 바이든이 당선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사실 주가 수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이 4년차에 사실은 이제 선거에 이제 돌입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재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적인 위험이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위험이라기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생적인 부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금융의 리스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글로벌 메이저 기관 투자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조사를 해서 12월 달에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조사한 12월 달에 발표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게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험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서버린, 즉 유럽의 국채 위험은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의 위험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금융의 위험이라는 것이
유럽과 중국에 관련된 위험이 되게 큰데 그 중에서의 어떤 시스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금융 위험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형태로 오히려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파악류죠. 그러니까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특히 이제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해당되는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의 어떤 주가, 시가총액은요, 보시면 글로벌 메이저 5개 센트럴 뱅크, 즉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의 규모와 거의 비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줄이고 있죠. 스위스은행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줄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주가의 하락하고 거의 유사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들이 금리는 이제 한 여름 정도에 인상을 멈출 것 같지만 긴축, 그러니까 이 지금 유동성 회수는 올해 연말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버블의 위험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정치적인 위험, 금융 위험, 그리고 버블에 관련된 위험들 중에서 저희가 경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느냐?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주택의 매매의 현황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 빅데이터 중에서 미국 주택의 판매가 거의 바닥에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수준이고요. 리만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발생했던 수준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버블은 생각보다 크진 않다. 왜?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부담이 어느 정도 줄었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매매도 거의 바닥 수준에 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택을 통한 버블의 버스트, 즉 버블이 터진다,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진국의 이제 유럽을 봤을 때 유럽은 에너지 쇼크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미국이 이런 인플레이션 쇼크, 즉 과잉 수요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럽은 과잉 수요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수요는 어느 정도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공급이 급격하게 쪼그라들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국면이 있는 것이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이제 고점을 받고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독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사실은 파이프라인까지 꽂아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것은 에너지 쇼크로부터 지금은 이제 편안해졌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한 70-80%를 차지하는 글로벌 선진국의 경기의 부담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결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본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들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셀사이드 인디케이터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BofA에서 사실 뭐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되게 불리시하게 이제 공격적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코멘트했을 때는 이 빨간 라인이고요. 그리고 되게 좀 안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파란 라인, 녹색 라인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통계적으로.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나쁘게 보고 있는 구간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즉, 애널리스트들도 시장을 사실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들의, 그러니까 회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되게 비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비관적이라고 한다면 전문가들도 비관적이니까 주식시장의 참여자들도 당연히 비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는 셀사이드들이, 즉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제 나 몰라 라는 이제 구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비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이제 블룸버그 이런 이제 경제, 그러니까 금융이죠. 금융 컨디션 인덱스에 해당되는데 그냥 금융 환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작년 10월에서 1월 달이 가장 비관적인 수준의 금융 환경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융 환경 조건 지표들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애널리스트는 정말 비관적이지만 금융 환경 지수들은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벌써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가, 그리고 뭐 식료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는데요. 이제 실물 자산들이죠.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이번 사이클의 버블은 디지털에서 왔습니다. 디지털에서 왔었는데요. 이 디지털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원자재는 D램입니다. D램.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7불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 2불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안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죠. 한국 지수를 사지 않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인플레이션이 폭락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인플레이션, 버블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시면 머니터리 팔러시, 그러니까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게 되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100% 가까이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올리면 올릴수록 이 값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까만 색깔은 신흥국이고요. 이렇게 파란 색깔은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두가 신흥국과 선진국이 모두 동시에 긴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완화이고요. 이렇게 되면 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통화 정책이 긴축의 최강도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특히 D램 가격을 기준으로 디지털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버블이 꺼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자산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산시장에서 이런 부분 중에서 가장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22년에 어떤 자산 가격들의 움직임이 어땠는데 지금 2023년은 그의 반대급부가 보여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한번 짚어보고 세부적인 지표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은 커머디티, 그러니까 원자재 상품 가격이 상당히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제일 나빴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더 부동산도 실물 자산인데 왜 이렇게 나쁘지?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리츠와 같은 이런 부동산 가격은요, 기본적으로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실 실물 자산 내 어떤 투자를 이루어지는 비클로, 그러니까 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 레버리지가 뭐 1배에서 2배, 많게는 4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렸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많이 빌리다 보면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이자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2022년은 예상과 전혀 다른 모양새가 나타났는데요.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좀 부정적이면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고 위험자산 가격인 주식들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상인데요. 작년에는 채권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요. 오히려 미국 채권 가격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싸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채권이 좋아 보이느냐? 그런데 장기적은 아닌데 좀 단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베스트 케이스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게 채권입니다. 가장 올해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 케이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지금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2021년 연말,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이죠. 재작년 연말에 1.9 정도 되는 금리를 보였었는데 지금 3.97, 그러니까 2022년 연말 기준 3.97인데 지금 이미 좀 떨어지고 있죠.
3.6, 3.7까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맞춰갑니다. 즉 1.9와 3.97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1.5와 3.88이 그 다음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즉 장기물들이 그 이전에 가졌던 금리 수준까지 회복되기가 되게 가까운 국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했을 때 듀레이션이 긴, 그러니까 만기가 긴 채권들이 금리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 과거 금리로 회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통해서 만기가 긴 채권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에 되게 쉬운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가장 worst case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장기물 국채를 통해서 돈을 되게 벌기 쉬운 국면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주식은 과거 불황에 보다 20%나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불황이 왔을 때 보시면 뭐 LTCM이나 아시안 금융위기가 왔을 때나 GFC는 이제 리만 사태죠. 이런 부분이 왔을 때 평균적으로 미국 시장은 PE 값이, 프라이스 어닝 값이 거의 14배가 평균이었거든요. 불황일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17배, 18배에 와 있기 때문에 거의 20%나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즉 주식 중에서 특히 미국 주식은 조금 비싸구나 라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워스트 케이스를 미국 주식이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는 채권은 좋아 보이고 주식은 좀 나빠 보이고, 하지만 그럼 실물이 나빠지면 진짜 불황이 오고 경제가 망가지는 건데, 지금 실물자산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에서 40% 정도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산 가격도 그렇게 높은 그 가격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제 원자재 가격 인덱스가 오른 수준만큼 좀 뒤따라 올라가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커머디티 인덱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진정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크지 않은 구간이 들어온 건 맞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 있어서는, 실물 자산 가격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구간은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리던 이런 이제 자산 가격들이 채권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고, 근데 장기적으로 주식이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좀 비싼 국면은 맞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아니면 투자 자산을 선택해서 가지고 가야 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실질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 이런 인터레스트 레이트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놓고 판단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확실한 근거에 맞춰서 투자자산을 선택하거나 투자자산의 투자 비중을 활용하시는데 근거로 사용하시기에 수월합니다. 자, 이게 파란 색깔로 보이는 것이요, 미국 10년물 국채의 실질금리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명목금리 말고요,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금리인데요. 실질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실질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통해서 실질금리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실질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보고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봤더니 주식 가격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실질금리가 높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자산이 더 높은 수익을 사실 페이백, 되돌려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되게 높은 구간에는 실질금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채권에서 이익을 낼 수도 있고요. 지금 요 까맣게 보이는 게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입니다. 글로벌 주가 인덱스, 주가 지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친구들이 가격이 이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채권도 사볼만 하고요, 주식도 사볼만 하는 구간인데, 그 이야기는 이제 현금은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도 좀 사고 우선적으로 주식도 좀 사도 되는 국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야 되는 시기지, 불황을 우려하면서, 불황을 두려워하면서 현금을 늘리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어디를 사야 되느냐에 해당되는 문제도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까만 색깔은 이제 G10, 즉 선진국 기축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늘 색깔에 해당되는 건 신흥국,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위안화를 제외한 신흥국 통화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요 8월달, 2011년 8월달을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엄청나게 달러의 가치가 많이 올랐죠. 선진국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고 신흥국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신흥국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이런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좀 약화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을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신흥국을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더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훨씬 많이 높아 있는 이 친구를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신흥국을 사는 게 좋겠죠. 스피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천천히 달러의 약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진국 통화 베이스인 선진국 자산을 사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즉 급하게 달러가 가격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신흥국이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 오히려 천천히 받는다라고 한다면 선진국 자산을 사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따라서 XUS 투자 전략이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G2 중에 이제 차이나가 문제입니다. 모두가 이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이런 코로나 이슈가 생기고 나서 그 사이 동안에 소비나 투자에 꽉 모아놓고 돈을 쥐고 있던 중국의 가계에 지금 디파짓, 예금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를 지금 예금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아무래도 대출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금융 레버리지가 가계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구간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예금을 어느 정도 찾아서 이렇게 이제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자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부분이 처음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소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두 가지 포인트 다 G2 중에서 지금 미국이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금리도 올려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이제 그런 구간인데요. 중국에서 반대로 돈과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중국의 부동산 위험을 크게 우려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계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충분히 예금이 많아서 충분히 건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의 어떤 심리나 아니면 소비 심리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투자자산을 구성하는 데서 훨씬 더 좋은 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시장에서 조금 실물자산 가격으로 이어질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지금 고점 대비해서 파란 색깔은 에너지 가격인데요. 거의 30-40%, 한 40% 가까이 손실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오른 상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100에 있던 게 거의 150까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40%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시장에서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가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이제 뉴스를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어떤 이제 사실 이제 셀사이드, 그러니까 증권사나 이제 투자은행들이 많은 얘기를 했냐면 고기 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이슈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에그리컬처가 이제 요 라인인데요. 사실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 라이브스탁이 이제 고기인데요. 고기도 사실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밑에 있던 뭐 산업용 금속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요 오히려 밑에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커머디티 인덱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의 평균적인 부분보다 더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천천히 올라오는 인플레이션 오히려 경제에는 유리한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적인 현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조금 더 노동을 하고 싶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일드한 이런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2, 3% 전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서 환영하는 경우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현금 좀 줄여서 뭐 주식 채권도 좀 사고 주식도 좀 샀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달러 자산인들을 좀 눈여겨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드렸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전략을 요약하자면 뭐냐? 이게 40이라는 것은 40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40개의 주간을 계속 이 투자자들이 연속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면 이게 리만 터지기 전에 이런 비관적인 부분, 2005, 6년 때 비관적인 부분, 그리고 뭐 이때 이제 닷컴 버블 때 있을 때 비관적이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 보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경제에 어떤 부담을 느끼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모두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는 얘기죠. 근데 역대급으로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비관론은 빨리 매도하는 게 맞겠다. 즉 자산에 있어서 이런 비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현금을 막 공격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저희는 좋은 포지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 오히려 실질금리를 베이스로 했을 때 높은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을 페이백해 줄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유리한 시점이다. 그러면 2023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모두가 거의 80-90% 이상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물론 무조건 긍정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금리 이상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산을 찾으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금을 줄여서 그런 자산들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뭐 채권을 주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금리가 높은 미국 단기물 국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 장기물 국채 역시도 거의 30년 동안 3.8 3.7 정도 이제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투자의 어떤 사실은 포지션을 어느 정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달러가 그 이상의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국면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비달러 자산들이 아마 조금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고 한다면 올해는 상당히 재미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저희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번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공유드렸던 부분 중에서 사실 트리키한 약간씩 헷갈리는 부분, 그러니까 확실하게 데이터로 모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또 구체적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거나 그 뒤에 실마리가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